오늘 미국의 재무부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단 하루에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근데 이상한 건요,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되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상 손에 꼽힐 만큼 큰 규모인데 지금 조용히 지나가고 있어요. 7만 5천 달러 근처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서로 아무 관계없이 보이실 수 있겠지만요. 근데 정말 그런 건지, 혹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면은, 그리고 그 연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사이 비트코인 가격에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번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은 왜 지금 이 시장이 조용한지, 그리고 왜 진짜 움직임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차근차근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할게요. 미국 재무부는 오늘 1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시장에서 도로 사들였습니다. 이걸 영어로 바이백, 우리말로는 재매입이라고 하는데요. 국채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정부가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발행한 차용증입니다. 이 차용증을 전 세계 투자자, 그리고 은행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정부까지도 나눠서 사놓은 상태인데 오늘 미국 정부가 그걸 다시 사들인 겁니다. 그것도 한 번에 150억 달러요. 이 숫자는요, 지금까지 미국 재무부가 한 번에 시행한 바이백 중에 가장 컸던 규모랑 같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부가 올해 초에 미리 공개한 공식 일정표에서도 또 똑같이 적혀 있는데 우연히 벌어진 이벤트가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필 지금인 걸까? 그리고 왜 이 정도 규모로 움직였을까?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원래 국채 같은 경우에 만기까지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돈이 돌아옵니다. 5년짜리 국채를 샀으면 5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시기고, 근데 정부가 만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먼저 사들일 때가 있죠. 이럴 때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에 돈이 부족해서 유동성을 넣어줘야 될 때, 그리고 두 번째, 오래된 국채가 거래가 잘 안 돼가지고 시장이 삐걱거릴까봐 미리 정리해줄 때. 오늘 재무부가 사들인 건 만기가 가까운 1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짧은 국채였는데요. 이 대상을 놓고 보시면은 단순한 시장 청소 목적만으로 150억 달러를 한 방에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뭔가 더 있다란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게 비트코인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 재무부가 국채를 사들인다? 그렇다면 그 국채를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현금이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그 사람들은 은행일 수도 있고 또 연기금일 수도 있고요. 큰 헤지펀드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의 계좌로 150억 달러는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돈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시 또 어딘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른 채권으로 들어가고요. 일부는 주식으로 들어가고요. 또 일부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 시장으로도 흘러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에 돈이 조금씩 더 풀리는 이런 효과가 생긴다는 건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유동성 풀리면은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만으로는 뭔가 빠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정도는 이미 전부 다 아는 얘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요, 얼마나 빨리 얼마만큼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시장 분석 자료가 있어요. 키록이라는 시장 조사 회사가 낸 자료인데 2021년 이후로 미국 단기 국채 발행량,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같이 움직여왔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높았을까요? 약 80%. 그리고 이 자료에서 더 재밌는 거는 국채 쪽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요. 비트코인이 그걸 따라가는데 평균 8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이 100% 맞는 법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국채 시장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비트코인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점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오늘 상황에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오늘 미국의 재무부가 150억 달러 규모 바이백을 실행했습니다. 만약에 그 시차가 평균대로 작동한다. 이 흐름이 비트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 대략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가 될 텐데요. 근데 오늘의 바이백은 단발성이 아니에요. 이번 달에만도 비슷한 규모의 일정이 여러 번 잡혀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무부가 공개한 공식 일정표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실인 거고, 즉 오늘의 150억 달러 규모는 한 번 쏜 이벤트가 아니라요. 훨씬 더 큰 흐름의 한 가지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비트 가격은 지금 이 호재에도 별로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냐? 심지어 고점에서 반토막 난 상태다. 맞습니다. 비트코인 작년 10월 12만 6천 달러 근처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7만 5천 달러예요. 최애 고점 대비했을 때 40% 이상 빠진 자리입니다. 언뜻 보면 모순처럼 느껴지죠. 돈이 풀리고 있는데 왜 가격은 약해 보일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오해가 한 가지 있거든요. 이 유동성은 수도꼭지를 튼다고 해서 바닥에 물이 바로 차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약해 보이는 건 유동성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변수들이 함께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긴장 상태,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 변수,
그리고 새로운 연준의장 인사청문회 같은 이런 재료들이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누르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한 크립토 자산 운용사의 투자 책임자도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오히려 빡빡해질 수 있고 비트코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분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상승 여력을 본다라고 덧붙였었는데요. 즉 지금 가격이 약한 거는 전체 그림과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그림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어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슬슬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재무부 측에서 역사상 최대급 규모로 국채를 다시 사들이고 있죠. 이 돈이 시장으로 다시 풀리고 있죠. 그리고 유동성이 비트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데 평균 8개월 정도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비트는요. 고점에서 크게 빠져서 기술적으로 긴 조정을 끝내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조정 기간에도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는 계속해서 비트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따로 보면 그냥 뉴스 같죠. 근데 한 장의 지도 위에 겹쳐놓으면 어때요?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도 비슷한 구조가 한번 있었어요. 2020년 초 코로나 터지면서 미국이 엄청난 규모로 시장에 돈을 풀었던 시점. 그때 비트는 바닥권에서 1년 조금 넘는 사이에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랑 완전히 똑같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당시 연준이 직접 나서서 돈을 풀었고 이번엔 재무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디선가 돈이 풀리고요. 그 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든다. 이 큰 구조만 놓고 보시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 이런 구조가 작동할 때 비트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왔는지 우리는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일단 향후 몇 달 정도는 7만에서 8만 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중동 상황이랑 연준 인사 이슈가 아직 시장에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런 구간에서 큰 상승도 또 큰 하락도 쉽게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오늘 같은 유동성 공급 효과가 뒤늦게 가격 반영되기 시작을 할 거고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상승 구간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이건 저의 감이 아니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8개월 시차 데이터 그리고 과거 유동성 사이클의 패턴들을 근거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도 확정은 아니에요. 만약에 재무부 측에서 바이백 속도를 줄인다거나 지정학적인 변수가 더 악화된다거나 그러면 타이밍은 더 뒤로 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정 내리지 않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겠죠. 오늘 벌어진 일은 단순하게 국채 바이백 한 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인 거고 그 퍼즐이 완성되는 시점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몇 달 뒤부터라는 점이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출렁이든지 간에 큰 방향성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미국의 재무부는요. 오늘 역사상 최대급 규모로 국채를 되사들였고요. 이 돈은 시간차를 두고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과거 데이터상 이런 유동성 움직임에 평균 8개월 정도 늦게 반응을 해왔었고요. 지금의 약한 가격은 본격적인 흐름이 시작되기 전에 조용한 구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 그림은 더 선명해질 거라는 거고 이제 남은 질문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을 움직이고 난 다음 그때 바로 다음 차례로 가장 먼저 반응을 알트코인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로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일단 팔아야 내 돈이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매도, 수익 실현, 그리고 팔아야 내 돈 이걸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도 매도, 수익 실현을 망설이고 또 어려워하신다면은 결국에 상승장이 찾아오고 리플이 반등 나오고 또 상승 나와도 아마 대부분은 더 상승할 거야 생각에 분할 익절하실 거고요. 또 매도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또 생길 겁니다. 과거 시장을 들여다보고 내가 그때 만약에 매도했다면 얼마에 팔고 다시 얼마에 샀다. 이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돌려보시고 아쉬웠던 매매 습관들을 고치려고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 시장은요. 돌고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하락장일 때는 상승장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상승장일 때는 하락장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수익 낸 매매 기록들을 뜯어보면요. 이 세 개 다 같은 원리로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이다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개가 뭐냐? MACD 지표로서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빠졌는지 보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RSI 기준 70 근처에서 이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4월달만 놓고 봐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6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 26개 전부 다 빠짐없이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해버렸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소규모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트로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매번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지 수익금으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렴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익이 빠르게 나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코인 투자 왜 하시나요? 리플 XRP 계속 보유하면서 쳐다보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1년치 수익들 이럴 때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매수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내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자체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라거나 챗 GPT라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